여기 옷이 거의 벗겨진 채 춤을 추는 여인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성이 있습니다. 환희의 참 표정으로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는 남성은 포도주이신 바커스입니다.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생생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근육 표현은 이 조각상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해 음란하게 노는 남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커스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매혹적인 얼굴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더 문란하게 보이기도 하죠.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작품은 처음 공개됐을 때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과장되고 외설적이라며 조각상을 보고 흥분한 사람이 잉크병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들끓는 여론으로 나폴레옹 3세가 직접 조각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작품은 장 바티스트 카르포의 춤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장 바티스트 카르포는 가난한 석공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파리로 이주하여 1838년 처음으로 드로잉과 모델링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프랑스와 루드에게 조각을 배운 그는 루드가 가르치는 고대 신화나 성경에서 아무런 영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8개월 만에 루드를 떠나게 되죠. 카르포의 작품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이는 그가 프랑스의 고전주의를 무시하고 낭만주의적이며 관능적인 작품들을 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물들이 복잡하면서도 외설적으로 뒤엉킨 그의 작품들은 그 당시 일반적인 규범에서 벗어났지만 나폴레옹 3세의 황실에서는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카르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의 자유로운 작업 방식은 기존에 유행하던 고전주의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럼에도 1854년 로마상을 받아 이탈리아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상은 프랑스의 젊은 예술가들이 로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장학금입니다. 카르포의 대표작 중 하나는 우골리노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우골리노는 13세기 이탈리아 피사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피사의 폭군이던 우골리노 공작은 우발디니데 주교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여 그의 아들들, 손자들과 탑에 갇혀 굶어 죽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단테는 이 인물의 이야기를 신곡에 그렸는데요. 대주교 루지에리와 짜고 권력을 잡으려던 우골리노는 루지에리의 배반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루지에리는 우골리노와 그의 아들들을 감옥에 가두고 열쇠를 아르노강에 던져버리죠. 감옥에 갇힌 우골리노는 아들들이 한 명씩 굶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되는 굶주림에 죽은 아들의 시체를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죠. 우골리노는 자신의 입을 찢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결국 배고픔을 못 이긴 우골리노는 죽어간 아들들의 시신을 먹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카르포는 인간 군상에 대한 이 그로테스크한 이야기를 조각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하려는 기블린당과 교황파 간의 대립이 치열할 때였는데 이 주인공의 비극은 두 당파 간 대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이야기의 잔인함 때문에 카르포의 우골리노는 문제작이 되었습니다. 근육질의 육체들이 모여있는 조각을 위해 카르포는 미켈란젤로가 남겨놓았던 고대 조각 라오콘과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에 있는 육체에 관한 표현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각은 아이들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가며 겪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 복수심으로 광기에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격렬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표현 덕분에 우골리노는 제2제국의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르포는 로마에서 공부하며 미켈란젤로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메디치가에 체류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카르포의 문제작 춤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카르포는 파리 오페라 극장의 설계자였던 샤를 가르니에로부터 오페라 극장을 위한 무용의 상징물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그는 수리신 바커스를 주제로 조각의 움직임과 활기를 표현하기 위해 3년 동안 제작에 매달렸는데요. 더욱 실감나는 표현을 위해 오페라 극장에서 발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869년 카르포의 작품이 오페라 극장 전면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본 부르주아 계급의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동안 조각상에서 봤던 양식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조각상에 인물이 너무 많고 움직임이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무엇보다 과하게 드러난 외설적인 이미지와 그 모든 것들이 광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게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카르포는 오페라 극장 문 앞에 캉캉 춤을 추는 한 무리의 야만인들을 만들어 놓았다.
사법관들이 이 일에 관해 나서지 않는 것이 놀랍다. 작가인 프로포페르 메리의 이와 같은 논평이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카르포에 대한 인신공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특히 종교 신문들은 카르포의 작품을 대놓고 포르노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과 혁신을 알아본 이는 카르포에게 일을 맡겼던 건축가 가르니에 뿐이었죠. 논란이 심해지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나섭니다. 그는 조각상을 치우고 카르포에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 것을 주문하는데요. 카르포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이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것은 1870년에 일어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카르포는 조각상을 치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었고 춤은 처음 위치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자연주의 조각의 걸작은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원작은 보존상의 이유로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었고 오페라 극장에는 폴 벨몽도의 모조품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카르포는 자연주의 조각의 거장으로 파격적이고 격렬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뒤이어 등장하는 천재 조각가 로댕에 의해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카르포가 정형화된 조각 양식에 저항하는 예술가였던 건 맞지만 19세기의 조각은 여전히 회화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로댕은 조각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물로 조각의 사조는 로댕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카르포가 19세기의 위대한 조각가라는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카르포는 지인에게 진짜 공부는 바티칸이 아닌 길거리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카르포는 철저하게 인간을 관찰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작품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자유분방하며 보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카르포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인간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